네,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일 강한 급반등 이후 오늘은 다소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장 종목 탑10으로 시장 진단해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장 종목 10위부터 공개해 봅니다. 자, 오늘 한 언론 보도에 주류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급등이 속출했습니다. 상한가 찍은 나라셀라가 오늘의 종목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주류 인허가 유통 전권을 가진 국세청이 와인, 맥주의 온라인 판매를 검토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국세청이 해외 각국의 주류 통신 판매 현황 및 규제 사항 연구에 대해서 그 연구 목적을 주류 통신 판매를 허용 중인 국가 규정의 개선 방안으로 이 주류의 통신 판매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완책을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라는 언론 보도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당장 가시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뉴스의 기대감으로 테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나라셀라를 비롯한 지금 제주 맥주, 국순당의 급등세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종목 9위는 제약주입니다. JW 중해제약부터 살펴볼까요? 10월 기술 수출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신약 후보 물질 반환 이슈로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점차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실적으로 증명해냈죠. 3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111% 급증하면서 역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3분기에 이어서 4분기도 햄리브라, 리바로제 등의 주요 의약품의 호조로 호실적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실적 눈높이도 상향되고 있는데요. AI 신약 플랫폼을 활용한 후속 탈모, 항암 등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 호실적과 파이프라인에 대한 모멘텀을 다시금 주목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과 함께 JW 중해제약 낙폭과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최근 또 기대를 모으고 있는 종목이죠. 종근당. 이 노바티스와 1조 7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이후에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는 다소 조정을 받았지만 대규모 그리고 양질의 계약 체결로 R&D 가치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R&D에 쏟아부은 비용의 가치를 증명한 종근당의 흐름도 같이 지켜보시죠. 자, 이어서 8위 종목입니다. 2차 전지주가 가면 지수도 좋고 지지부진하면 지수도 답답하죠. 전일 시장 강한 반등 속에서 2차 전지주들 좀 반등을 시도하다 장 초반 대비 힘이 빠지면서 마감하는 부분은 다소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테슬라가 추가 상승을 이어가면서 전기차 관련주의 투심은 완화됐지만 주가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고금리 우려가 완화가 되고 긴축 종료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고금리에 따른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가 한몫했던 이 전기차 관련주 투심이 얼마나 더 개선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공매도 금지 효과 플러스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완화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는 만큼 수급 기대 요인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주요 이벤트죠. 내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 2차 전지주 전반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10위부터 8위까지 살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전략 들어볼까요? 네, 10위는 나라셀라입니다. 우리나라 이 와인 유통사 가운데 처음으로 상장한 기업이죠. 사실 이 상장 당시 상장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 상장 이후에도 무상증자로 인해서 권리락 효과로 반짝 주가 기대를 했었지만은 그 이후에도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현재 이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상황입니다. 다행히 오늘은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서 가격 저항폭 가까이 상승을 하긴 했는데 이 나라셀라 앞으로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류민수 부장님? 예, 동사는 뭐 사실상 지금 실적이 그렇게 없고 원래 이제 국내 유통 그 와인 유통하고 수입해서 이제 유통하는 회사죠. 1호 상장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금일은 이제 상한가를 지금 안착하는 모습이고 도달한 모습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혼술 내지는 홈술이 상당히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류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부분도 이제 급속도로 요청이 이제 있었던 부분인데 국세청에서 이제 와인하고 맥주에 대한 온라인 판매, 통신 판매죠. 검토한다는 소식이 오늘 이제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뭐 몇 가지를 알았는데 OECD 국가 중에 이제 유일하게 이런 어떤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국가가 우리나라하고 폴란드라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주류에 대한 인허가권, 유통 이런 권한을 정권을 갖고 있는 쪽이 이제 국세청이라는 거는 사실 저도 뭐 오늘 알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게 중요한 건 같지는 않지만 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좀 금지해 있고 그렇지만 뭐 글로벌적으로 볼 때는 OECD 외의 국가들은 상당 부분 또 금지하는 국가들도 덜어 있어요. 덜어 있는 부분도 있고 허용을 하더라도 OECD 국가 중에서 뭐 허용을 하더라도 일부 뭐 종류라든지 개수라든지 시간의 제한을 두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만약에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된다면 상당한 어떤 호재인 건 분명하고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이제 이런 쪽의 주류 판매는 특별한 경로를 제외하고는 오프라인이 대부분이거든요. 동사 역시 이제 온 채널이 있긴 한데 여기 30%, 오프라인 채널이 한 70%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된다면은 어느 정도의 판매 비중의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들이 뭐 저의 내피셜일 수도 있지만 4월 총선거에 대한 부분인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이제 예를 들면 젠더별이라든지 연령 세대별로 어떤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찬반에 대한 어떤 양반이 이제 입장 차이가 극명할 것 같고요. 정부 부처 사이에서도 이제 유관 부처인 뭐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라든지 여성가족부에서는 지금 반대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될지에 대한 부분은 향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테마로 트레이딩에 대한 짧은 매매로 나라셀라를 비롯한 주류 테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9위 JW 중해제약과 종근당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낙폭과대 반등을 주는 JW 중해제약과 또 기술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된 종근당. 각각 좀 짚어볼까요, 유미스 부장님? 예, 그렇죠. 이제 사실 뭐 이 종목도 중해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의료 AI 관련으로 해서 상당한 또 실적을 냈고, 근데 그 상황에서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눈높이는 있었기 때문에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 이제 급락하는 모습. 근데 이제 오늘 뭐 여러 군데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죠. 특히나 뭐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해도 상당한 역대급 실적이 예상된다라는 뭐 그런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고 이유는 뭐 햄리브라 같은 뭐 그러니까 혈액병 치료제죠. 이런 거나 아니면 영양소액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매출액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어느 정도의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좀 보이고요. 하지만 이 종목을 갖고 계시다면 그렇게 뭐 낙담은 아직은 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자분들은 홀딩이고 어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근당은 어떻게 보세요? 종구당은 최근에 이제 역대급 어떤 기술 수출이죠. 그러니까 4위 네 번째 기술 수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옛날에 2015년에 여러분들 사노피의 한미약품 사노피의 대규모 잭팟을 터뜨린 이후에 어떻게 보면 큰 기술 수출 계약인데 저는 여러 가지로 볼 때 종구당의 현재 흐름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추가적인 상승도 어떻게 보면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볼 때 앞으로의 실적도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을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조금은 슈팅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해제약과 종근당에 대한 진단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8위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훈풍과 다르게 우리나라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 공매도 금지에 이어서 이 대주주 양도세 완화 검토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연말 증시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 커지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여기다가 또 내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예정이기는 한데 2차 전지주에 대한 좀 기대 뭐 해봐도 될까요? 아니면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유민수 부장님. 좀 다시 한번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사실 2차 전지주에 대한 뭐 뷰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좀 어떻게 보면 단호하게 좀 매정하게 느낄 수 있지만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서도 일부 고객님들의 서운한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는데 전반적인 지금의 상황에서의 2차 전지는 반등 시 저는 매도 관점이고요. HBM을 비롯한 반도체주는 조정 시 매수 관점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싶네요. 물론 뭐 여러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여러분들 딴 분들도 어떤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2차 전지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배터리 셀은 2027년까지 특히나 미국 배터리 수요 대비 공급이 과잉입니다. 그리고 4680이나 46파이 뉴폼 팩터에 대한 기대감은 일부 있지만은 그 규모는 좀 적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2차 전지, 그러니까 배터리 셀에 대한 이 부분은 말씀드렸던 거예요. 셀 수주를 받았고 이거에 대한 양극재 쪽에 수주 모멘텀이 있을 것 같다. 4분기 어느 시점에는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 부분은 반등 포인트가 될지 궁극적인 투자 포인트는 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시적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기조적으로 과거와 같은 랠리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나마 기대하는 것이 테슬라 쪽의 사이버 트럭인데 이쪽도 이제 4680 배터리를 쓸 건데 여기에 LFP 배터리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3원계, 4원계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조금은 운신의 폭은 적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테슬라 멕시코 기가팩토리에서 양산할 것도 저가형 차종 생산이 아주 농후하고 그 부분에 포인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거에 부합하는 배터리는 LF 배터리가 지금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기조는 최근에 유럽이나 각국의 보조금에 대한 폐지 움직임 아니면 축소 움직임하고 같은 궤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가형 배터리,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수요에 대한 그쪽에 포인트를 맞출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볼 때 앞으로는 이제 이런 어떤 LF 배터리의 기술적 한계에 대한 보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CNT 도전재 이쪽 관련주를 그나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쪽의 관련주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JEO 같은 경우를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이건 3원계와 LF 배터리 공이 적용하고 있고 중국향이기도 하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관련도 좀 말씀드려볼까요? 네. 예. 오늘도 뉴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공매도 관련 사실 근데 이렇습니다. 이런 어떤 제가 전반적으로 조금은 좀 부정적인 부분, 업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공매도의 어떤 쇼커버링 그거에 또 거금가는 어떤 쇼퀴즈가 발생하려면 업황에 대한 부분이 좀 확보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담보돼야 되는데 일단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정부가 잘 하고 있는 것은 좀 맞는데 이 공매도 일에서 과거와 같은 뭐 쇼키진 쇼커버링에 대한 과도하게 지금 막 주가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하방의 경직성에 대해서는 속절없이 좀 하락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더슈팅이라든지 과매도에 대한 부분은 좀 일정 부분은 막을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 금지 효과가 뭐 강한 상승을 일으킨다라기보다는 일단은 하방을 지지하는 역할로 2차 전지 전반으로는 일단 반등 시 조금씩 비중 조절하는 전략에 대해서 짚어주셨지만 CNT 도전제 관련한 제휴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관심주로 지켜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오히려 HBM 반도체 쪽에서는 조정 시 매수 의견이다라고 짚어주신 만큼 오늘장 종목 7위도 살펴볼까요? HBM 관련주입니다. 예상대로 3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향후에 성장과 그 기대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으로 살펴보죠. 한미반도체와 마찬가지로 하나마이크론도 시장 기대치를 밑돈 아쉬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실적 개선을 기대하면서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내년을 기대하는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후공정 외주 물량 증가, 그러니까 전방업체의 HBM의 투자 확대에 따른 오사트 수주가 증가하면서 수익성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간 영업이익을 전망치 1,900억 원을 제시하면서 올해 대비 무려 174%나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년을 기대하면서 이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해 봐도 될까요? 또 고점을 높여가는 이스페타시스와 같이 AI 반도체주들에 대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종목 6위 살펴봅니다. 오늘도 로봇주 시세를 이어가네요. 유진 로봇이 6위에 또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양호한 실적과 또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시행 기대, 또 실적 시즌 막바지에 이제는 실적에서 모멘텀 있는 종목으로 그 시선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17일 로봇법, 이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서 슈레 로봇의 이런 배달, 순찰의 신사업 허용 기대가
더불어서 또 정부가 이달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자율주행차 이동형 로봇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영상 데이터 이 원본 활용을 허용해줄 방침을 또 밝혔습니다. 이렇게 정책 지원 기대를 높이고 있는데요. 또한 두산 로보틱스가 2023년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 판매 채널 103개를 확보할 계획을 조기 달성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협동 로봇의 영역 확대, 성장성 기대를 키우고 훈풍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유진 로봇도 일단 3분기는 적자를 시현하면서 아쉬웠지만 실적보다는 역시 모멘텀이죠. 유진 로봇 LG U+와 물류 로봇 협력에 나서면서 물류 로봇 그 경쟁력을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 6위를 차지했네요. 각각 또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여전히 성장성에 대한 기대는 높습니다만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기회를 활용을 해봐도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류민수 부장님 어떤 의견이실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편파적인 것 같지만 일단은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도 공매도가 상당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이라든지 옷삿 업체로서의 어떤 부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상당히 심했던 종목인데 일정 부분 공매도 쇼커버닝도 들어온 것 같고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옷삿 업체죠. 후공정 업체인데 동사가 이제 주목받은 이유는 이제 원래는 이게 삼성전자 향이었는데 SK 하이닉스 제가 볼 때 베트남 공장에서 지금 옷삿 후공정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역시나 삼성전자의 향후 행보죠. 삼성전자의 향후 행보가 여러분도 아시듯이 HBM 턴키 방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른 데서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HBM 수요를 못 잡을 경우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지금 쇼티지가 나는 거는 후공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패키지 공정에서 지금 쇼티지가 나고 있습니다. TSMC 그쪽에서 이쪽 HBM이나 엔비디아 GPU가 그렇다면은 지금 빨리 만들어서 팔고 싶은 상황인데 HBM은 SK 하이닉스가 지금 잘 가고 있죠. 그럼 파운드리는 수율이 상당 부분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삼성전자. HBM만 지금 좀 못 잡고 있는 건데 아마 잘 잡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끝내 못 잡는다면 SK 하이닉스의 HBM과 파운드리에서 삼성전자가 만드는 상당히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상황을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마이크론이 또 삼성전자의 쪽 후공정, 패키지 공정도 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은 양쪽 다에 지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주가가 신고가를 간 이후로도 상당히 지금 주가가 좀 견조한 흐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하나마이크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도 실적 발표 이후에 그래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네. 또 그 한 축에서는 이스페타시스 어떻게 보세요? 이스페타시스도 긍정적으로 봐요. 이스페타시스는 AI 반도체 좋아하시는군요. 아니. 네. AI 반도체가 최근에 2차 전지가 어떤 성장률이 약간 전체적인 증가율은 계속 가겠죠. 근데 증가율이 약간 꺾인 상황에서 전체적인 연평균 성장률에 대해서 지금 확신 내지는 빅테크 기업 투자하는 쪽은 지금 AI 반도체 쪽이거든요. 이 돈 많은 기업이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잘 그 부분에 대해서 캐치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한미 반도체하고 상반기에 상당히 끌어왔던 종목인데 그 이후로 주가 하락폭이 상당히 컸죠. 그 이후에 다른 HBM 관련주들이 전고점 트라이 내지는 돌파를 할 때 동사는 못 갔어요. 못 갔던 이유가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일단은 엔비디아의 어떤 수출 규제,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한 그런 부분이 가장 컸고 여러 가지 실적을 한번 보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실적이 나왔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개 있는데 실적을 보시면 물론 작년보다 안 좋죠. 작년보다 안 좋은 건 예견된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HBM 관련주도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매출액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매출액이 약간 줄었지만 그렇게 많이 빠지다. 이 부분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동사가 주력했던 제품이 통신 장비 쪽이거든요. 이쪽에 매출은 빠졌겠지만 AI 반도체 비중이 상당히 커졌다는 겁니다. 즉 매출이 상당히 높았다는 거죠. 다만 수익성 문제가 항상 이 동사를 바라볼 때 제동을 걸었던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쪽 미국 빅테크 기업이나 이제 큰 기업들의 하는 쪽이 MLB 쪽이 이쪽이 AI 반도체에 대한 AI 가속기가 상당히 마진율이 적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박리담한 성격이 있었는데 내년에 신제품이 나옵니다. 내년에 신제품이 나오고 이건 좀 마진율이 상승될 거로 보이고요. 고객사도 한두 군데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2분기 증설이 되기 때문에 QRP가 상당히 올라갈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점수를 받고 있지 않나. 마지막으로 동사가 오늘 다른 HBM 관련해서 아침에 좀 하락을 했지만 동사가 굳건하게 버텼던 이유는 또 하나 뭐냐면 수급적인 부분인데 향후 ETF 출시가 이제 AI 쪽 ETF 출시가 많이 나오는데 한미 반도체 다음으로 뭐 두세 군데 랭크로 지금 이소페타시스의 비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ETF 수급 효과에 대한 먼저 어떤 수급 이런 부분도 좀 가미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과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6위 유진 로봇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정을 받았던 로봇주들 최근에 이 반등을 나서는 모습입니다. 내일 지능형 로봇법 개정을 앞두고나 오늘 유진 로봇을 비롯해서 이 로봇주들 상당히 흐름 좋은데 유진 로봇 조금 더 상승세 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민수 부장님? 일단 단기적으로는 오늘 내에 이제 재료 노출 쪽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주에 대한 뭐 기본적인 어떤 생각은 바뀌지 않고 성장하는 부분, 특히나 이번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적자라는 부분은 잘 생겼죠. 잘해야 뭐 내년에 흑자에 대한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매출액이 많이 올랐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로봇 산업의 성장에 대한 어떤 지표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난 3월인가 4월에 이제 지능형 로봇, 그러니까 로봇법에 대한 개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당장 내일부터 뭐 바로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내일부터 도로나 이런 데서 이제 로봇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에 대한 단기적인 어떤 수급이 어제하고 오늘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실외 그러니까 배달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배송, 순찰, 방역, 뭐 안내, 청소 전방이 어떤 서비스 로봇에 대한 부분도 좀 가미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이 로봇 시장에서의 산업용 로봇은 글로벌 업체가 많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업체가 보통 예를 들면은 시장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후발주자는 거기를 들어가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산업용 로봇보다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는 협동 로봇이라든지 자율 로봇이라든지 이쪽에 좀 매진하는 뭐 일부 니치 쪽으로는 이제 니치 마켓 쪽은 수수용 로봇이 있겠죠. 이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제 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결과적으로 요번에 이제 로봇 산업 로봇법 시행에 대한 부분은 몇 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율주행 로봇이라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배달 로봇이기 때문에 동사라든지 아니면 배달 로봇 로보티즈 아니면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키워드를 갖고 있는 T 로보틱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유진 로봇 이런 종목들은 향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이 단기적 이슈에 대한 소멸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감지를 인식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주가가 조정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온다면 일정 부분 담으셔서 중장기로 가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개정안 시행과 더불어서 재료 소멸로 주가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로봇주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현재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부산과 이 지역 상공계를 중심으로 아시아나의 자회사 에어부산을 분리매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시아나가 최대 주주로 있는 아시아나 IDT가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사거래일지 들썩이는 가운데 오늘도 장중 VI 걸리면서 현재도 10%의 급등 나타내고 있습니다.
4분기 성수기를 맞은 의료 관련주들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그중 한세실업은 3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그래도 연간 가이던스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아직 저평가 상태에 있다 보면서 오늘 4%의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부진했던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들을 최근 온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광고 시장이 회복을 보이면서 업황이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요. 정부 지원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투심 또한 소폭 개선되고 있는데요. 콘텐츠리 중앙 이번 주 내내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름폭 확대하면서 4.6%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업체인 보로노이가 개발 중인 VRN11의 임상 일상이 지난 10월 말 식약처 승인을 받았으며 11월 중에는 병원 내 IRB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신약 파이프라인의 가치 재평가 필요하다는 분석과 함께 연이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6.4% 오르면서 38,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장의 종목 탑10 종목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5위부터 또 공개해 볼까요? 3분기 호실적 발표 이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와 함께 주가 탄탄한 상승을 보여주며 조용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VT가 오늘장 종목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3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무려 441%나 급증을 했죠. 어닝 서프라이즈, 그 중심에는 리들샷이 있습니다. 하도 인기라길래 저도 써봤는데 바르면 살짝 따가운데 정말 마치 침으로 피부에 주입하듯이 흡수가 돼서 피부 결이나 모공, 진정작용에 좋다고 합니다. 꾸준히 써봐야 또 효과는 알겠지만요. 이 리들샷 열풍으로 올리브영의 온라인몰 랭킹 1위를 달성하고 다이소에서도 입점하면서 국내 영역 확대, 품절 대란의 그 붐을 잇습니다. 4분기도 일본 또 국내 오프라인 입점과 함께 최고 실적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리들샷 유통 채널의 다각화로 올해를 넘어서 내년까지도 더 기대된다는데요. VT 신고가 영역에서 더 눈높이 높여갈 수 있을까요? 자, 이어서 오늘의 종목 4위 살펴봅니다. 모처럼 급등하는 종목 외국계 증권사 CLSA가 긍정적인 또 리포트를 제시하면서 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이 오늘장 종목 4위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 3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했지만 이 영업이익 감소폭 대비 영업이익률은 2%포인트 하락에 그치면서 45%로 견조했습니다. 모바일 시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AI라든지 XR 전장향 수주 증가에 따른 신규 매출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줬습니다. 이렇듯 신규 디바이스 전환 과정에서 미세 소켓 수요가 증가하고 향후에도 더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의 성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업황 바닥 탈출 시그널이 확인되고 있고 또 적용처의 다변화에 따른 내년 이회복 가시성 높다는 분석입니다. 여기 또 잇따라 AI 반도체 핵심 장비 ETF 21일 또 상장을 앞두고 수급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이 4위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종목 3위 살펴볼까요? 이슈와 함께 반등을 주는 LG전자입니다. 오늘 미국 전기차 충전기 시장 진출 소식에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장중 4%까지 상승을 했다가 힘은 다소 빠졌습니다. 내년 상반기 미국 시장에 11kW 완속 충전기와 또 175kW 급속 충전기를 출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상업용 또 장거리 이용에 적합한 급속 충전기 라인업을 더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인데요.
이 모멘텀과 함께 전장 부문의 매출 성장세 지속되면서 주요 포인트는 바로 이 전장입니다. 전장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연간 매출액 10조 원 규모를 넘길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 VS 사업부의 영업이익의 연간 기준 115%의 고성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가전 부문의 수요 회복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 전장 부문의 실적 기여로 통해서 이익 성장 기대하고 있는데요. LG 야구도 우승하고 그 기세를 몰아서 LG전자 상승 흐름 더 지속될 수 있을지 주목해 봅니다. 자, 5위부터 3위까지 살펴봤습니다. 진단 이어가 볼까요? 네, 5위는 VT입니다. 최근에 워낙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죠. 큰 조정 없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최근에 이 외국인의 매수세도 계속 들어오는 모양인데 VT 추가적으로 더 기대해봐도 될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보시다시피 최근 한국콜마의 주가 흐름도 조금 부진하고요. 그리고 코스맥스 같은 ODM 업체의 주가 흐름들이 부진한 상황에서 VT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유일하게 50일 신고가를 기록하는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잘 아시는 것처럼 리드샷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3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일단 만들어냈고요. 워낙에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모두가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살짝 좀 소위 이제 세론에 대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만은 다시금 4분기 실적과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오늘 50일 신고가를 다시 한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은 일본 매출, 즉 일본 수출로만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은 어디서 볼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라면은 내년부터는 이제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점 입장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일본 매출, 그럼 내년부터는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출에 대한 어떤 성장성, 거기에 더해서 아직까지도 열리지 않은 상당히 큰 시장이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시장까지 열리게 된다라면은 VT 같은 경우에는 리드샷 같은 경우는 이미 제품력 자체가 충분히 검증이 됐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 아마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진다라면은 지금의 어떤 52주 신고가는 충분히 그 근거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먹을 만한 룸은 충분히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내 시장과 중국에 대한 모멘텀까지 바라봤을 때 충분히 또 그 신고가를 벗겨내는 강한 흐름 기대된다. VT에 대한 추가 상승 여력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4위 리노공업입니다. 좀 무겁다 하는 종목인데 오늘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까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리노공업의 오늘 장대 양봉 좀 의미 있을까요, 류미수 부장님? 의미가 있겠죠. 이렇게 거래량을 또 수반해서 나왔는데 보면은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한 거를 잘 보시면은 오늘은 나름 의미 있는 상승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소켓 업체죠. 그러니까 핀 타입 쪽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주로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플레이어고 이제 러버 타입 쪽은 이제 TFE나 ISC 같은 쪽이 있죠. 그래서 비용이 이제 핀 타입 대비 저렴하다는 이유 그런 부분하고 HBM 관련주도로 많이 이제 연관이 돼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TFE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이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는데 상대적으로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죠. 이유는 주력이었던 이제 모바일 부분 쪽 이쪽이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정체되다 보니까 성장성에 대한 어떤 퀘스천 마크 이런 부분 때 주가가 좀 못 갔는데 요번에 실적을 보니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마진율이 상당히 좋았어요. 마진율이 우리 45%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고무적인데 요걸 파헤쳐 보니까 IT 디바이스 R&D 관련 테스트 소켓 매출 이쪽이 상당히 마진율이 좋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좀 안 좋았던 좀 정체였던 모바일 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좀 많이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것들 다각화하고 상승하게 되면 멀티플을 좀 추가적으로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련으로 좀 오늘 많이 급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나 XR 예를 들면 자동차 SOC 이런 어떤 신규 어플리케이션인데 이쪽에 R&D용 소켓 매출도 지금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TFE하고 IS를 많이 봤다면 리노공업도 이제는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그래도 이제 모바일 쪽에 대한 어떤 신규 수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회복 국면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맞물려서 동사를 바라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제 급등 나왔을 때 혹시라도 이제 수익이 나신 분이라면 일부 좀 챙기는 거 제가 이제 오늘 본 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17만 원이었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급등 나온 만큼 보유자분들 일부 차익 실현해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3위 LG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별 이슈가 있었죠. 이 미국 전기차 충전기 시장 진출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워낙 조정을 받고 좀 조정을 다지고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인데 LG전자 주가 상승세 오늘 기점으로 좀 이어질까요, 김성우 이사님? 네, 좀 뭐 욕심 같아서는 좀 잘 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바닥은 충분히 역시나 잡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주가의 탄력만 놓고 본다라면은 그렇게 좀 강하게 가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는 LG전자 가전의 LG가 아니죠. 전장의 LG라고 우리가 이제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장 사업 쪽의 수주 잔고를 놓고 보시게 되면은 2021년 말에 약 60조 원에서 작년 80조 원, 그리고 현재 약 100조 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전장 사업 부분에서 상당 부분 이제 영업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가 얼마 전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흑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죠. 전체 그룹사 내에서 전장 사업부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약 16%에서 올해 약 13%에서 16%까지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룹사에서는 이제 전장 사업부에 상당히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죠. 분명히 성장성만 놓고 본다라면은 충분히 성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주가 측면에서는 그렇게 탄력이 높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만약에 이런 똑같은 사업 구조를 가진 어떤 기업이 코스닥 시장 혹은 중소형주라면은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가지고 와서 주가는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대형주이다 보니까 역시나 실적을 내지 못하라면은 아무리 수주 잔고가 많고 성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멀티플을 높게 받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충분히 일단 흑자를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 흑자에 대한 또 폭이 커지는 것을 시장이 먼저 확인을 한다라면 그때부터 주가 탄력을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닥은 확인했습니다만은 뭐 경기 침체다, 뭐 고금리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는 만큼 LG전자의 경우에는 약간 시간을 가지고서 녹이는 그런 전략이 아직까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에 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의견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지민님께서 내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날 두산때랑 카카오때를 돌아보면서 일단 에코프로는 하락할 것 같은데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네, 드디어 내일 상장 디데이입니다. 준비 과정에서부터 여러 우려들이 있었기에 주가의 향방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오늘부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 내일도 약세를 보인다고 하면 이 코스닥 지수도 어느 정도까지 또 하방을 열어야 할지 걱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슬님의 의견입니다. 한미반도체 양전 정도가 아니네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맞아요. 오늘 하락하며 출발했고 장중 3% 넘게 내렸었지만 이를 다 메우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1%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황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최근 SK하이닉스는 연일 신고가를 써내고 있고요. 소부장주들은 키 맞추기에 나서면서 연중 내림폭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분석들도 줄줄 이어지고 있는데 내년까지 기대해봐도 될까요? 다음은 SHA님의 의견입니다. 코스피 양전할 때가 됐는데 이상하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점심 먹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숨 돌리는 2시, 딱 그쯤 변동성이 커지곤 합니다. 오늘은 수능으로 1시간 늦게 개장한 탓인지 이 시간대가 잠잠하고 하루가 길게 느껴진다는 시청자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코스피와 선물로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 계속해서 상승 시도를 한 탓에 현재는 빨간불 켜내면서 2,487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요일장 시청자분들의 의견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장의 종목 이제 2위와 1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자율주행주들 흐름 좋네요. 현대오토에버 퓨런티어가 좀 살아나나요? 뉴스가 있습니다. 미국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과 1,193억 원 규모의 계약 체결 소식에 현대오토에버를 비롯한 자율주행 관련주들 동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모멘텀 다시금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 현대오토에버 3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했습니다. 내내 주가 지지부진했던 가운데 앞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과 디지털 전환, 차량의 소프트웨어 성장에 대한 기대와 맞물려서 그룹사 내에서도 그 모멘텀 짙어지고 있습니다. 퓨런티어도 추가 상승 함께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지켜보시죠. 자,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자동차주 전반의 투심이 개선되는 가운데 대망의 1위는 바로 기아입니다. 물가지표 완화와 더불어서 고금리 피해주들이 낙폭과대 반등세에 두드러집니다. 판매 데이터도 견조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자동차 수출 금액이 지난해 연 최고 기록을 벌써 돌파했습니다.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는 지나치다, 저평가 성장주로 주목하자라는 의견이고요. 추가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피크아웃 우려보다는 4분기 성장 기대 유효하다, 반등의 시도 걸었나요? 기아 얼마나 더 달릴 수 있을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위 현대오토에버와 프론티어 자율주행주들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민수 부장님, 최근에 좀 상승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뭐 저는 이제 내년에는 미래 모빌리티 이런 부분이 이제 핵심 키워드로 좀 자리 잡을 거, 핵심 의제 뭐 이렇게 좀 자리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앵커님 말씀하신 오늘 공급 계약 체결 관련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정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예를 들면은 이제 자율주행차 등 미래산업 시장 이런 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자율주행과 로봇 분야의 영상 데이터 활용 이런 관련한 규제, 예를 들면은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자율주행 로봇 분야 영상 데이터 원본 활용을 허용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기업의 애로사항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정부가 듣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규제 개혁을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실증 특례 신청을 준비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같이 또 현대 오늘 이 관련주가 좀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부가 이제 패스트 트랙을 신속하게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이제 또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좀 반응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현대차 그룹이 추구하고 있는 바 이거는 뭐 테슬라가 기본적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줬죠.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나 SDV 이런 어떤 본격화에 대한 수혜 이게 가장 밀접하게 작용할 부분이 현대오토에버가 아닌가라고 지금 시장이 생각하고 있고요. SDV는 이제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를 이제 제어 관리하는 자동차인데 예를 들면 자율주행이나 이런 첨단 기술에 상당히 유용하고 천병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비중이 확대되는 어떤 도전장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2025년까지 이런 SDV의 완벽한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정의선 회장이 밝힌 모양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전기차 수요 유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현대차 그룹은 이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가장 온전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현대오토웨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어떤 이런 부분 SDV하고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부분은 동사가 갖고 있는 IT 인프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부분 이런 강점을 같이 호응해서 주가에 대한 부분은 중장기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1위 기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환원 기대, 실적, 저평가 너무나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지금 매수 기회로 봐도 될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현대차, 기아차 항상 올해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었죠. 바로 피크아웃입니다. 정말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도 피크아웃이다, 또 피크아웃이다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면서 주가가 오히려 뻗지는 못하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역시나 주가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던 고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 전 발표되었던 CPI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좀 할증 요인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결국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 할인 요인이 됐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차량이 대금 자체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제 할부로 구입을 하시거나 그리고 리스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금리에 대한 피크아웃이 확인이 어느 정도 된 만큼 어떤 그동안 이제 금리 때문에 막혀 있었던 상단을 어느 정도 걷어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워낙 실적을 잘 내고 있었기 때문에 낮게 평가받고 있었던 밸류에이션이 다시금 재평가받고 있는 과정이 어제 오늘 현대차, 기아차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 주가 보시면 정말 부진하죠. 그 이유가 결국은 테슬라와 경쟁을 하기가 상당히 버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완성차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테슬라와 경쟁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전기차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현대차, 기아차 빼고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쟁력까지 부각이 된다라면은 또 하나 기아차, 현대차도 마찬가지지만 기아차 가지고 있는 순현금이 내년까지 가게 되면 시가총액만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싼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포함하면 된다라면은 지금의 주가는 충분히 싸기 때문에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좋은 매수 기회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충분히 매수 기회다. 기아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VT부터 1위 기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류민수 부장, 김성훈 이사,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